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해웅입니다. 자, 오늘은 AMD 라이젠 프로세서가 탑재된 에이서 니트로 5 AN517 4일 노트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들어 AMD 라이젠 프로세서가 탑재된 노트북들이 점점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고 성능이 꽤 좋다고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 제품도 8코어 16스레드, 최대 4.4GHz를 지원하는 라이젠 7 5800H 모바일 프로세서가 탑재된 모델이기에 이 제품에 대한 특징과 성능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PC 게이머를 위해 고안된 AMD 젠 3 4세대 아키텍처 기반 AMD 라이젠 5000 시리즈, 즉 5000 시리즈 모바일 프로세서 중에서도 고성능 게임의 노트북을 위해 설계된 라이젠 7 5800H가 탑재되었습니다. 단일, 다중작업 둘 다 기존 프로세서보다 최대 39% 향상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CPU라고 보면 됩니다. AMD가 세계 최초로 7나노 공정을 도입을 하며 데스크톱 및 모바일 프로세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보니 AMD 제품을 채택하는 노트북 제조사들이 늘면서 최근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노트북 또한 에이서 니트로 5라는 제품인데 에이서 브랜드는 한 번쯤 들어봤지만 니트로는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쉽게 에이서의 게이밍 브랜드로 니트로 제품 라인업이 따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무게는 약 2.7kg, 두께는 24.9mm, 180W의 전원 어댑터, 57.5W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는데 사용시간이 최대 9시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게임 플레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의 사용시간은 짧은 편이고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전원 어댑터 연결을 추천드립니다. CPU는 아까 처음에 언급한 라이젠 7 5800H 5타코어 프로세서, 메모리는 DDR4 듀얼 메모리 구성으로 16GB, 그래픽카드는 TGP 100W의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70, 저장 공간은 512GB의 M.2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7.3인치 16:9 비율의 QHD 해상도, IPS 패널이 탑재가 되었고 최대 밝기 300니트, 최대 주사율은 165Hz의 색 재현율, NTSC 72%, sRGB 100%, 응답속도는 3ms/s입니다. 응답속도는 체크를 해봤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거의 잔상을 느끼기 어려웠고요.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게임 성능과 쿨링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듀얼 쿨링팬 4개 히트파이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에이서 쿨 부스트 기술로 고성능, 장시간 작업에 더 최적화된 쿨링 성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니트로 센스 소프트웨어 쪽을 보시면 여기 에이서 쿨 부스트 옵션이 있고 이걸 켜면 부하가 많이 생길 경우 최대 팬 속도를 올려 쿨링 성능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 실제 온도와 소음, 그리고 게임 프레임이겠죠. 이 부분을 체크하기 전에 먼저 벤치마크 수치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성능 옵션은 니트로 센서 소프트웨어 쪽에 전원 관리 옵션에 가면 전원 사용, 배터리 사용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전원 사용, 고성능 모드로 진행을 했고 이게 가장 최고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2 SSD 읽기 쓰기 속도는 각각 2536MB, 1218MB이며 3D 마크 타임 스파이의 경우 종합 점수 8591점, 그래픽 점수 8776점이 나왔고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경우 종합 점수 19363점, 그래픽 점수 21484점이 나왔습니다. 게임 성능의 경우에는 최근에 출시한 에일리언 파이어텐 엘리트 게임의 경우 그래픽 최고 옵션으로 진행한 상태이며 평균 105프레임, 최대 126프레임이 나왔고 배틀필드 4 게임의 경우 동일하게 그래픽 최고 옵션으로 평균 144프레임, 최대 178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또한 디아블로2 리저렉션의 경우 그래픽 최고 옵션으로 평균 87프레임, 최대 98프레임이 나왔고 배틀그라운드의 경우에는 그래픽 최고 옵션, 국민 옵션 두 가지로 진행을 했는데 최고 옵션에서는 평균 71프레임, 최대 84프레임, 국민 옵션에서는 평균 105프레임, 최대 120프레임으로 이 정도면 생각보다 준수한 게임 프레임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고 게임에 따라서 그래픽 옵션에 따라서는 거의 최대 주사율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온도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었는데 CPU 온도의 경우 낮게는 80도, 높게는 최대 89도까지 나왔으며 GPU 온도는 평균 76도를 유지했습니다. 아무래도 CPU 온도가 일부 게임에서는 꽤 높게 나오긴 했는데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 이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PU 온도가 높은 게임의 경우 다행히 스로틀링은 발생하지 않았고 게임 프레임 자체는 꽤 잘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또한 4K 영상을 보면서 다른 작업도 충분히 무리 없이 가능했습니다. 소음의 경우에는 니트로 센서 소프트웨어에서 팬 제어 자동, 쿨 부스터 온 기준 게임 플레이 시 평균 42dB, 일반적인 동영상 감상 시에는 평균 35dB로 소음은 이 정도면 상당히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니트로 센서 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은 물론 팬 회전 속도와 RPM 숫자가 표시되는 게 직관적으로 보여서 꽤 편하더라고요. 디자인은 화려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심플하면서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준
전형적인 게이밍 노트북의 디자인입니다. 전원 포트는 제품 후면에 배치가 되었고 나머지 포트는 좌측에 캔스턴 락, 유선 램 포트, USB 3.2 포트 2개, 이어폰 잭이 있고 우측에는 USB 3.2 Gen2 타입C, USB 3.2 포트, HDMI 2.1 포트가 각각 배치되었고요.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1은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HD 웹캠이 있으며 듀얼 마이크 내장, 그리고 3면 7mm 슬림 베젤인데 하단 베젤은 조금 있는 편이라 이 부분은 아쉽긴 했습니다. 키보드는 한글 각인데 103키라 거의 풀비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방향키 사이즈도 그대로라 키보드 사용성 부분은 딱히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키보드 타건도 생각보다 눌리는 깊이감도 꽤 있어서 타건 느낌도 일반적인 노트북 키보드에 비해서 훨씬 좋으며 무광 마감에 따로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덜 미끄러웠고요. 게이밍 노트북답게 키보드에는 4전 RGB 백라이트가 나오는데 광량도 준수한 편이고 이런 식으로 별도 니트로 센서 소프트웨어에서 RGB 효과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터치패드는 일반적인 플라스틱 소재인데 눌렀을 때 느낌도 딱 무난한 느낌이라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고요. 사운드는 DTS-X 울트라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가 되었고 들었을 때 음질 자체는 충분히 괜찮은 음질이었고 이건 실제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빅폭스가 전멸했다. 현재 6팀 남았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라이젠 7 5800H 모바일 프로세서가 탑재된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한번 쭉 봤는데 확실히 요즘 AMD 노트북들이 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역시나 CPU 온도는 높게 나오는 편이지만 그래도 강력한 성능의 라이젠 5000 시리즈 모바일 CPU 덕분에 노트북에서도 뛰어난 게이밍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괜찮은 AMD 플랫폼 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이 현재 약 200만원인데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스펙을 감안하면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성능으로 보이고 만약 풀 HD 기준 144Hz로 할 경우 약 170만원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서 이 부분을 잘 고민해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